안녕하세요. 리더스 MBA 고종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버벌 3개 과목 가운데서요. Logical Thinking, 논리적인 사고력을 물어보는 Critical Reasoning 과목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Critical Reasoning은요, 즉 이 CR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리적인 사고력, 논리를 물어보는 과목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존 시험에서요,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시험들은 잘 없었습니다. 즉 우리가 좀 경험을 해볼 일이 잘 많지 않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요, 처음에 이 CR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보통은 생소하다, 또 이 생소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십니다. 자, 그러나 이 처음 느낌은 생소하고 어려울지언정, 그러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준비를 하셨을 때, 오히려 한 2달, 한 석 달 정도 됐을 때 이 버벌 3개 과목 가운데서 전략 과목으로 결국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게, 즉 다시 말해서 문제를 풀 때 이 보기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게 되는 게 이제 CR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공부 시간 대비 가장 효과가 높을 수 있는 과목이 CR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략 과목이라고 하는 이 CR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그 전략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 CR은요, 여러분들이 문제 유형들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전체 대표적으로 한 8가지 문제형들이 있는데, 이 8가지 문제형들 뭐가 있다? 이 문제형일 때 지문의 형태는 뭐다? 정답은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만 한다? 자, 이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CR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CR 문제는 맨 위에 있는 지문부터 보는 게 아니라 질문부터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지문과 정답을 예상을 해가시면서 보다 편안하게 풀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문제형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질문부터 보시는 방법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리딩 파워를 갖추셔야 됩니다. 아무리 CR이라는 과목을 잘 알고 계시고 문제를 푸는 스킬을 잘 알고 계셔도요, 결국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리딩 파워를 잘 갖추셔야 됩니다. 자, 어휘력, 더불어서 이제 문장 해석력, 이러한 사항들을 잘 갖춰 나가시게 되면은 이 CR이 여러분들의 전략 과목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CR 문제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맨 위에 지문이 있고, 중간에 질문이 있고, 밑에 5개의 보기들이 있습니다. 이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CR 문제는 여러분들이 맨 위에 있는 지문부터 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질문부터 보셨을 때 보다 편안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간에 있는 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보니까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assumption of the argument above? 자, 다음 중 어떠한 보기가 assumption이냐? 지문에 있는 argument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CR의 2가지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2가지가 뭐냐? 자, 하나는 이 문제가 물어보는 assumption.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이 지문에 있는 argument, 이 2가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지만 이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지문에 해당되는 argument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자, 그것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argument, 근거를 동반한 주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문에 뭐가 있느냐? 자, 작자는 얘기합니다.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자, 근거 영어로 프레미스고요. 따라서 이러한 결론을 이제 주장을 해요. 자, 이렇게 2가지 요소. 자, 근거, 결론. 이 2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을 argument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요, 문제가 있어요. 작자는 이래서 이러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는 이 작자의 근거만 가지고선 주장을 확신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이 근거와 주장 사이에는 뭔가 틈이 있다,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틈을 메워주는 assumption이라고 하는 게 이 근거와 결론 사이에, 주장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assumption은요, 근거와 주장 사이에 틈을 메워준다, 보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 assumption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2개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2개의 단어들이 있는데, 자, 하나는 unstated라는 단어고요. 이건 그닥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이 unstated. 즉, assumption은 지문에 안 적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는 necessary입니다. 자, necessary. 요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어려운 단어인데,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assump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와 결론 사이에 틈을 메워준다, 보충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assumption은요, 이 결론에 대해서 무조건 strengthen이 될 수밖에 없어요. strengthen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strengthen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assumption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 결론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의
때까지가 여기까지다라고 한다면 딱 그만큼만 얘기를 했을 때 어썸션이 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결론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여기까지인데 이 필요한 만큼보다 부족한 얘기를 해? 그럼 걔는 어썸션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또 필요한 만큼보다 필요 이상의 얘기를 한다. 그 또한 어썸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썸션의 necessary라고 하는 그 까다로운 개념, 어려운 개념을 좀 쉽게 파악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한글로 된 보다 쉬운 아르기먼트를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자, 이 한글 아르기먼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거죠. 자, 근거부터 보게 되면은, 자, 철수는요, 주말에 해수욕장에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언제? 주말에 어디에? 해수욕장에 갈 것이다. 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주장합니다. 자, 따라서 철수는 언제? 내일, 어디에? 동해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여러분들, 그 근거에서 결론으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요, 뭔가가 지금 바뀌었어요. 자, 근거에서 주말이라 그랬는데, 이 주말이 결론에서는 내일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근거에서 해수욕장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제 결론으로 넘어오면서 동해안으로 바뀌어 있죠. 자, 뭔가가 바뀌었어요. 다시 말해서 둘 사이에 틈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따라서 이 틈을 메워주는 어썸션이 존재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르기먼트의 어썸션이 뭘까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제가 여러분께 그 퀴즈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르기먼트의 어썸션이 뭘까? 자, 두 개의 보기를 드립니다. 자, 1번 내일은 토요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2번 내일은 주말이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얘기들이 상당히 비슷한 얘기죠. 내일은 토요일이다. 토요일도 주말이거든요. 자, 반면에 이제 2번은 내일은 주말이다. 자, 상당히 비슷한 얘기인데 분명히 두 개 보기들 간에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내일은 주말이다라는 얘기는 뭐죠? 내일은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1번은 일요일이 없죠. 내일은 토요일이다. 자, 둘 중에서 하나만 어썸션이 될 수 있는데요. 자, 둘 중에 어썸션이 될 수 있는 보기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이 결론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얘기는 어디까지죠? 내일이 뭐면 된다? 주말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1번 보기 상당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내일은 토요일이다. 요거 왜 어썸션이 안 될까요? 자, 필요한 만큼보다 좀 어떠하다? 좀 부족하구나라는 거죠. 일요일이 빠져있다. 자, 이렇게 이제 내일은 주말이다라는 어썸션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요, 이 어썸션이라고 하는 것은 necessary, 필요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라. 자, 따라서 이 아르기먼트의 어썸션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나만 있으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아르기먼트의 어썸션 내일은 주말이다. 요거 말고 또 다른 어썸션이 있는데요. 자, 역시나 제가 두 개의 보기를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모든 해수욕장은 동해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2번 철수가 가려고 하는 해수욕장은 동해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역시나 두 개의 보기들이 상당히 비슷한 얘기인 것 같지만 또 이제 둘 중에 하나만 이제 어썸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둘 중에 어썸션이 되는 보기 몇 번? 자, 2번이 되겠구나라는 거죠. 자, 철수가 가려고 하는 해수욕장은 동해안에 있다. 자, 1번 보기 모든 해수욕장은 동해안에 있다. 상당히 비슷한 얘기, 상당히 헷갈릴 만한 얘기인데요. 자, 요번에 1번은 왜 어썸션이 안 될까요? 자, 필요한 만큼보다 요번에는 좀 어떠한 것 같다? 좀 필요 이상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이 결론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얘기는 뭐? 자, 철수가 가려고 하는 해수욕장만 동해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말고 다른 해수욕장들까지 다 동해안에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의 어썸션, 철수가 가려는 해수욕장은 동해안에 있다. 자, 그러면 이 아르기먼트 어썸션을 우리가 두 가지 파악을 했습니다. 자, 하나는 내일은 주말이다. 자, 또 한 가지는 철수가 가려고 하는 해수욕장은 동해안에 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썸션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 오답이 좀 전에 냈던 보기들 있죠. 자, 내일은 토요일이다. 요거 부족해서 어썸션이 안 됐고요. 자, 모든 해수욕장은 동해안에 있다. 요거 필요 이상이라서 어썸션이 안 됐는데요. 자, 이러한 오답들, 이 오답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러한 오답들이 뭐냐? 여러분들 그 전체 CR의 8가지 대표적인 문제형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 첫 번째 문장이 어썸션입니다. 지문에 아르기먼트가 주어지고 이 아르기먼트 어썸션이 뭐냐라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때 정답은 좀 전에 이제 두 가지, 그게 정답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지금 오답들, 내일은 토요일이다, 모든 해수욕장은 동해안에 있다. 이러한 오답들이 어떠한 오답들이냐? 여러분들이 어썸션 문제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오답인 거예요. 여러분들을 가장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오답인 거예요. 자, 이러한 오답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오답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strengthen but not necessary. strengthening but is not necessary. 자, 이러한 성격의 오답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assumption은요, 일단은 strengthen이 되는 거예요. 자, 보충을 해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무조건 strengthen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strengthen이 된다 그래서 무조건 assumption이 되진 않는다라는 거였었죠. 자, 간단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ssumption이 되기 위해서는요, 두 단계를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단계를. 자, 그 첫 번째 단계는 일단 assumption이 되기 위해서 strengthen이 돼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 근데 이 첫 번째 단계만 통과해서는 assumption이 되지 않고 두 번째 단계까지 통과해야 되는데요. 그 두 번째 단계는 necessary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을 얘기해야 된다. 자, 근데 지금 이 두 개의 오답들은요, 1단계는 통과를 한 거예요. 첫 번째 단계. strengthen까지는 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를 통과를 못했죠. 필요한 만큼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때론 부족하다, 때론 필요 이상이다. 이러한 오답들을 여러분들이 assumption 문제에서 가장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설명을 가지고요, 여러분들 실제 하나의 assumption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화면에 문제가 있을 텐데요. 한 2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들 이 잠깐 동영상을 포즈하시고요. 자,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원래 이 모든 문제의 보기는 5개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지 않을 만한 3개의 보기는 생략을 했어요. 자, 2개의 보기만 지금 남겨놓았습니다. 한 2분 정도 시간 투자하셔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십니다. 네, 문제 잘 풀어보셨죠? 자, 저와 같이 문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질문 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질문이거든요. 자, which of the following is an assumption of the argument above? 자, 지문에 있는 argument assumption이 뭐냐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문에서요, 뭐를 찾아야 되겠어요? 자, P, C를 찾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근거와 결론. 자, 지문을 살펴보죠. 자, 일단 첫 문장. No botanist lives long enough to study the complete life cycle of one individual California redwood tree. 자, 너 없다라는 거죠. 자, 바터니스트는 식물학자입니다. 자, 식물학자 없다. 어떠한 식물학자? 자, 살죠. 충분히 오랫동안 자, 연구할 정도로 무엇을? 완벽한 일생. 어떠한 개체나무에. 자, 쉽게 얘기해서 이 첫 문장의 의미는 어떠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수명이 인간보다는 좀 길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을 보죠. 자, nevertheless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by observing many trees at different stages. 자, 일단 여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찰함으로써 무엇들을 많은 나무들, 어떠한 많은 나무들, 서로 다른 단계들에 있는, 즉 요만큼 자란 놈, 또 그거보다 더 자란 놈, 더 자란 놈, 다 자란 놈. 이러한 많은 나무들을 관찰을 함으로써, 자, botanist can piece together the evolution of a single tree. 자, 식물학자들이 조합을 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하나의 나무의 the evolution을. 여기서 이 두 번째 문장에서 the evolution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첫 번째 문장에 있는 the complete life cycle를 패러프레이징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두 번째 문장까지 한번 조합을 해서 누적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니까, 자, 어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수명이 인간보다 길다. 자, 두 번째 문장. 그렇지만 한꺼번에 많은 나무를 관찰을 함으로써 결국 이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장 보죠. 자, exactly. 자, 정확하게도. 여러분들이 이 exactly라는 단어를 조금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exactly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 strong tone이에요. 좀 강한 어조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러한 strong tone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아르규먼트에서는 결론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이제 결론의 시그널이 되거든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정확하게도 the same principle applies in astronomy to the study of the life story of globular clusters. 자, 똑같은 방법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천문학에 있어서 뭐에도 연구. 자, 일생 무엇에? globular clusters. 자, 이 globular clusters 여러분들 뭔지 잘 모르시는 거죠. 천문학 용어인데요. 자, 이렇게 모르는 용어가 좀 나올 경우에는요,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자, 이 뒤에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globular clusters가 뭐냐? huge spherical aggregations of about a million stars all swarming about each other. 얘는요, 그 거대한 원형의 집합이다라는 거죠. 그 대략 수백만 개의 별들이 서로 때를 지어 모여있는. 자, 참고로 이 글라뷸러 클러스터스가 구상성단이래요. 자, 원형으로 별들이 모여있는 성단이다라는 거예요. 자, 지문이 여기까지죠. 자,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죠? 앞에 두 개의 문장들이 근거였고요. 이 세 번째 문장이 결론이구나라는 걸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자, 근거는 뭐야? 어떤 나무의 수명이 인간보다 길긴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나무를 관찰을 해서 결국 이 나무의 일생을 연구 가능하더라라는 거죠. 자,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요. 세 번째 문장 결론 뭐라고 주장을 해요?
자, 구상성단, 천문학 용어서 이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이 아규먼트에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뻔해서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구상성단이라고 하는 게요. 왠지 인간의 수명보다 좀 어떨까요? 당연히 길겠죠. 이게 너무 뻔했던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생략시켰습니다. 야, 나무도 인간의 수명보다 길지만 이러한 연구 방법 해냈잖아 라는 거죠. 그래서 구상성단도 당연히 인간의 수명보다 길긴 하겠지만 나무에 이러한 연구를 했듯이 이 구상성단 또한 똑같은 연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이때 결론 확실할 수 없습니다. 자, 이때 어썸션을 물어보았다. 제가 두 개의 보기를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만한 이제 두 개의 보기를 드렸는데요. A번하고 C번. 자, 일단 둘 중에서 정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C번이겠죠. 자, C번 살펴보죠. Globular clusters at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are accessible to astronomers for observation and study. 자, 이 구상성단들 서로 다른 발전 단계들에 있는 자, 이거 가용하다 천문학자들이 관찰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 다시 말해서 이 여러 단계 구상성단들을 천문학자들이 관찰 연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문에서요. 나무에 사용했던 연구 방법이 뭐예요? 한꺼번에 많은 나무 관찰하는 거였죠. 이 같은 방법을 이 구상성단 일생 연구에 적용을 하려면은요. 구상성단 또한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한꺼번에 많은 구상성단을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C번의 얘기가 꼭 필요한 얘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A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A번 The methods of scientists in one field. 방법들, 과학자들의 어느 한 분야. 이 방법들이 어떠하다? Generally carry over. 자, 일반적으로 적용이 돼 있어. 뭐에도? To other fields. 다른 분야들에도. 어떠할지 않죠? Even if the subject matter is vastly different. 그 연구 주제가 상당히 다를지라도. 여러분들 A번 보기가 뭐예요? 자, 이 분야의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분야들에도 어떻게 된다? 적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A번 보기를 보고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자, 보통 이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의 사용하는 방법들이 또 다른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더라면 식물학의 연구 방법이 천문학에도 적용이 되겠다. 이 A번이 뭐까지 됐는데요? 아주 좋은 수랭딩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요. 여러분들 지문의 결론이 사실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은 어디까지요? 이 식물학에 있어서도 요 나무의 연구 방법이 천문학에 있어서 구상성단 연구에만 적용되면 되는 거죠. 이게 필요한 만큼인 거죠. 이거 말고 다른 것들까지 적용이 될 필요까지는 없겠구나라는 거예요. 자, A번 보기가 그럼 어떠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한 만큼보다 부족하다, 과하다. 상당히 과하다, 필요 이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A번 같은 보기가 여러분들 어떠한 보기? 여러분들을 어썸션 문제에서 가장 헷갈리게 하는 보기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보기를 지칭하는 용어보다 strengthen, but not necessary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오답을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CR의 전체 대표적인 8가지 문제형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그 첫 번째 문제가 어썸션인데 이 어썸션의 개념, 어썸션 한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머지 7가지 문제형들 어떠한 문제형들이 있다. 또 이 문제형의 경우에 지문의 형태는 뭐다. 또 정답은 어떠한 성격을 가져야만 한다. 자,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파악을 하시면서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요. 이 CR이라고 하는 과목이 더 이상 기존에 좀 어렵고 지겨운 시험이 아니라 상당히 수준 높은 퀴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CR은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퀴즈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이 퀴즈로서의 이 CR이라는 과목에 상당한 재미를 여러분들이 좀 느껴가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 CR이 여러분들의 버벌 3개의 과목 가운데서 반드시 좀 전략 과목이 되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논리를 물어보는 크리티컬 리즈닝에 대한 소개를 좀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